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 어제 경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경상남도 주택정책에 컨트롤타워가 없어 엇박자가 나고 있다는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또 경상남도 일자리 관련 정책에 대해 담당 과장이 제대로 답변을 못해 행정사무감사가 2시간여 동안 정회되기도 했습니다. 조미령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남의 미분양 주택은 현재 14,800여 가구, 전국에서 가장 많습니다. 조선 등 제조업 위기로 시작된 경남의 집값 하락세는 지난해 하반기 낙폭이 커졌고 올해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경상남도의 주택건설 사업 계획 허가 건수는 최근 3년 동안 130건, 75,500여 가구에 이릅니다. 이는 경남 지역민의 재산권 가치 하락과 지역 건설업의 위기를 불러오는 요인으로 지적됐습니다. 경남도가 주택 사업이나 건설 사업에 대해서 전혀 컨트롤 타워가 없다는 거죠. 완전 컨트롤 타워 부재하고 실종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서로 빡자예요. 지금 전화건설본부하고 도시교통국하고. 경남의 자연재해 피해액은 전국 3번째. 복구비는 피해액의 약 2.5배많은 1조 원을 넘어 전국 최다로 꼽힌다며 예방책이 미흡하다는 질책도 나왔습니다. 피해 보상 또 복구비 집행 과정에서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이 이루어진 데 대한 점검이 제대로 이행이 된지 의문이 듭니다. 도로 등 공약 사업에 있어 농촌 지역은 소외되고 있어 지역 균형 개발 사업에 소홀하다는 질타도 쏟아졌습니다. 전부 다 공약 사업으로서 해놓고 한단다 해놓고 시작을 안 하면은 전부 립서비스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 거 행정하고 국민들하고 주민들하고 했던 신뢰도가 떨어지는 겁니다. 경제통상국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경상남도 일자리 창출 과장이 의원들 질의에 답변을 제대로 하지 못해 정회가 선언되는 등 파행을 겪기도 했습니다. KBS 뉴스 조미령입니다. 창원시가 수천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해양신도시 사업에 정부의 지원을 지금까지 40여 차례 요구했지만 성사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KBS 취재 결과 청와대가 최근 대체 지원 사업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대원 기자입니다. 마산 앞바다에 3,400억 원을 들여 만들고 있는 64만 제곱미터 크기의 인공섬 해양신도시입니다. 막대한 사업비 회수와 앞으로 개발 방식 등이 창원시의 최대 현안입니다. 지난해 5월 당시 문재인 대통령 후보가 해양신도시 문제 해결을 공약하면서 정부 지원에 기대를 키워왔습니다. 낭 개발에 마산만 수질까지 악화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전 과정을 철저히 평가해서 정부가 책임질 일 있으면 확실하게 책임지고. KBS 취재 결과 대통령 공약 1년 반 만에 청와대가 대체 사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금까지 확인된 검토 사업은 4가지. 해양신도시의 스마트시티 기반 구축 지원을 비롯해 마산만 수질 개선 사업, 해양환경공단 등 공공기관의 창원 이전, 2030년 엑스포 창원 부산 공동 유치 등입니다. 창원시 고위 관계자는 마산만 수질 개선 사업 등 해수부에서 처리할 수 있는 사업은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허성무 창원시장은 앞서 창원형 스마트 도시 조성과 일부 공공기관 유치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이 해당 보고서를 직접 검토했는지는 알려지지 않는 가운데 지난 15년 동안 한 발짝도 나가지 못했던 해양신도시 국가 지원 문제가 이번에는 현실화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전입니다. 부산에서 음주운전 사고로 뇌사 상태에 빠졌던 고 윤창호 씨가 결국 숨지면서 음주운전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경남에서도 또다시 음주운전 사망 사고가 발생해 대책 마련이 촉구되고 있습니다. 차주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7일 저녁 어둑해진 고성군의 한 국도. 승합차 한 대가 커브길을 돌자마자 휘청입니다. 앞서가던 경운기를 들이받은 겁니다. 이 사고로 경운기 운전자 59살 박동렬 씨가 현장에서 숨졌습니다. 아수라장이었습니다. 한마디도. 경운기는 그냥 몇 동아리가 나서 나들구고 있고 길에 쓰러져 있었는데 그게 이제 사망이 된 상태였고. 승합차 운전자 63살 A씨의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73%, 면허 정지 수준입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과 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씨가 만취 상태는 아니었다고 보고 처벌이 더 강한 위험운전 치사 혐의는 적용하지 않은 겁니다. 전방주 시태만인데 스트레스 운전자가 그중에서도 음주운전이 가장 큰 사고 주요 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공단이 국과수를 통해서 확인되는 그 결과에 따라서 70이 넘은 노모를 홀로 모셔온 고인을 생각하면 유족들은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음주운전 사고로 숨진 고 윤창호 씨의 일이 남일 같지 않습니다. 어머니는 곡기를 못 먹어가지고 지금 닌길이 어제도 닌길이 내den가 맞고 음주 자체를 볼 때는 저는 살인죄라고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건 너무 억울하고. 지난해 전국에서 음주운전으로 목숨을 잃은 사람은 400여 명.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윤창호법 통과 여론이 높아지는 와중에도 음주운전 사고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차주아입니다. 오는 15일 치러지는 대학 수학능력시험이 이틀 앞으로 다가와 어제 경남에도 시험지가 도착했습니다. 수험생들이 그동안 쌓은 실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학부모뿐 아니라 교육과 행정의 지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천연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수능 시험지와 답지를 실은 화물차가 경남에 도착합니다. 경남 7개 수능 시험지구에 도착한 시험지와 답지는 경찰의 합동 경비 속에 시험 당일인 오는 15일 각 고사장으로 나눠집니다. 이번 수능 시험에 경남에서는 33,500여 명이 18개 시군 103개 학교 1,370개 교실에서 시험을 치릅니다. 경상남도 교육청은 24시간 수능 상황실을 가동하고 지난해 수능 시험을 일주일 연기하게 한 지진에도 대비했습니다. 수능 시험을 치르는 도중에 지진이 발생하는 경우를 대비해 김해와 양산, 밀양 3개 지역에는 대체 임시 고사장 13곳이 마련되고 수험생들을 옮길 버스 60대도 대기하게 됩니다. 수능 시험 당일 관공서와 국영기업 50인 이상 사업장 출근 시간이 오전 10시로 조정됩니다. 경찰은 순찰차와 오토바이 230여 대를 동원해 수험생의 고사장 입시를 지원합니다. 입시 전문가는 수험생들에게 지금은 새로운 것을 시작하기보다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합니다. 너무 큰 기대를 가지고 있다라든가 그다음에 너무 잘해야 되지라든가 이렇게 과도한 말씀들은 오히려 좀 학생들한테는 더 큰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경남교육청은 액정 화면과 스마트 기능이 있는 시계, 전자담배, 블루투스 이어폰도 반입 금지 물품이라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지난해 경남에서는 12명이 부정 행위로 수능 무효 처리됐습니다. KBS 뉴스 천연수입니다. 의료기기 사용 대가로 업체로부터 억대 사례비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는 경상대병원 직원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여기에 의료기기 재사용 의혹까지 일고 있어 보건당국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오승목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상대병원은 지난 2월 심혈관 센터 의료기사로 일하던 49살 A씨를 파면하고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혈관 확장 등에 필요한 의료기기 납품업체로부터 각종 사례비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자기 출장 같은 걸 가면 편의 제공 그런 것도 일부 확인이 됐고요. 그다음에 명절이나 이런 시기에 납품할 때마다 이제 기프트 카드나 현금 지급이 됐고. 이 같은 방식으로 6년 동안 업체 총 7곳으로부터 챙긴 돈은 1억 원가량. 결국 A씨는 지난달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됐고 납품업체 직원 7명과 함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하지만 수사 과정에서 의료기기 재사용 의혹까지 포착되며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도 지난주 의료기 재사용 의혹과 관련해 전담팀 7명가량을 파견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심혈관 확장 등에 쓰인 각종 의료기기의 소독 내역 등을 확보해 재사용 여부를 판단할 계획입니다. 뇌물수수 사건 9달이 지나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된 국립대학병원 비리 의혹. 창원 경상대병원에서 환자 가족과의 의료 분쟁 갈등이 발생한 데 이어 진주 경상대병원마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KBS 뉴스 오승목입니다. 오늘은 모처럼만의 미세먼지 걱정 없이 외출하실 수 있겠습니다. 청정한 북동풍이 불어들면서 대기 흐름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경남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에서 보통 수준을 나타내고요. 오늘 종일 보통 수준을 유지하겠습니다.
다만 아침까지는 안개 때문에 시야가 많이 뿌옇겠습니다. 현재 함양의 가시거리는 80m에 그치고요. 합천 130m, 산청이 230m에 그칩니다. 운전하는 분들 안개등 반드시 켜시고요. 안전운전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예년 이맘때 날씨를 보이는 가운데 일교차가 무척 크게 벌어집니다. 창원의 아침 기온 7.5도, 진주가 2.5도로 출발해서 한낮에는 1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감기 걸리지 않도록 체온 유지에 힘쓰셔야겠습니다. 현재 위성 영상 보시면 경남 지역으로 낮은 구름이 약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구름량이 더욱 늘어나겠고요. 동풍의 영향으로 빗방울이 약간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다시 많이 내려갔습니다. 동부 지역은 대부분 10도를 밑도는 가운데 내륙을 중심으로 4도 안팎에 그칩니다. 하지만 낮 기온은 17도 안팎으로 어제만큼 오르면서 일교차가 더욱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경남 서부 지역은 현재 기온 내륙을 중심으로 0도 안팎에 그치고요. 그 밖에 남해와 사천이 7도로 어제보다 7도가량이나 낮게 출발합니다. 옷차림을 든든하게 하고 나가셔야겠습니다. 오늘 해상에는 종일 비가 오락가락 이어지겠고요.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물결이 최고 3m까지 거세게 일겠습니다. 수능일인 목요일에도 대체로 맑은 가운데 크게 춥지 않겠고요. 이번 주는 내내 큰 기온 변동 없이 비슷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캠코 한국자산관리공사 경남본부는 장기 소액 연체자를 대상으로 상담과 지원 제도 신청을 돕는 찾아가는 상담 제도를 이번 달부터 시작합니다. 경남지방 중소벤처기업청은 산업, 고용위기 지역 가운데 지역 상품권이 없는 창원 진해구와 통영 주민을 대상으로 연말까지 온누리 상품권을 10% 할인 판매합니다.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은 올해 경남에서 청년 정규직을 뽑은 사업장에 대해 이번 달 말까지 신청을 받아 한 명당 최대 900만 원까지 고용 장려금을 지원합니다. 중소기업진흥공단 경남본부는 육군 39사단 청년 장병 40명을 대상으로 진로 상담과 취업 지원 사업을 소개하는 취업 컨설팅을 열었습니다. 진주 목공예 전수관이 어제 개관식을 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갑니다. 진주시 명성면 옛 명석초등학교 자리에 들어선 진주 목공예 전수관은 지역 목공예 작가 작품 전시실과 맞춤 가구, 생활 목공예 등 목공예 체험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경상남도가 홀로 사는 어르신 실태 파악을 위해 올 연말까지 전수조사를 벌입니다. 이번 조사에는 인력 230여 명을 새로 투입해 지난 5월 조사에서 빠지거나 전입한 어르신을 확인할 계획입니다. 경상남도는 이번 조사 결과를 올겨울 독거노인 보호 대책과 내년도 돌봄 대상자 등에도 활용할 계획입니다. 국회의원을 뽑는 방식이 현행 소선거구제에서 중선거구제로 바뀌면 경남의 국회의원 수가 지금보다 5석 감소하는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한 선거구에서 국회의원을 2명에서 4명까지 뽑는 중선거구제를 도입하면 경남의 국회의원 수가 현재 16석에서 11석으로 5석 주는 것으로 예측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예측조사는 경남은 3인 선거구 3개, 2인 선거구 1개 등 4개 선거구로 개편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중앙정부의 예산과 권한을 지방정부로 획기적으로 이양해 지방분권 수준을 올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지사는 어제 도청에서 열린 자치분권 시행계획 간담회에서 중앙정부는 국가의 정책과 총괄적인 업무를, 지방정부는 지역 주민과 직접 관련 있는 현장 행정을 책임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방분권 경남연대 정원식 교수는 주민 직접 참정권의 확대가 필요하고 기관 주도의 주민자치회 추진을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